네, 오늘은 삼육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도 약수령 논술이 있었는데 잊고 있다가 그 논술 전형 카탈로그 받아왔던 거를 다시 봐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26학년도라서. 그래서 원래 25학년도 때는 논술 우수자 전형이 그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논술 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논술 점수만 반영을 해서 논술 100%로 뽑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신 부담이 더 없이 내신 아무 상관없이 논술 실력으로만 논술 점수로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학교장 그다음에 학종이 있는데 학종에서는 면접 전형이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조금 내신이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 전형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얘기한 학생부 교과 30점 플러스 논술 70% 해서 700점에서 합쳐서 1000점이었는데 바꿨다. 논술만. 그래서 논술만으로 해서 뽑겠다라고 했고 학교 폭력 때문에 크게 감점받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있다면은 어느 정도 유불리한지 확인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뭐 학교장 추천만큼 정도 뽑는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네, 뭐 똑같진 않겠지만 그 정도 인원을 뽑고 없는 학과도 있어요. 약학과 같은 데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셔가지고 내가 지원하고자 그래도 쓰고 싶은 학과가 있는지 여부를 보시고선 하면 좋겠다. 뭐 인문계열 학과가 엄청 많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쓰고 싶은 학과가 있는 친구들이 써야 되겠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게 있는 학교니까 그런 것도 뭐 대부분 뭐 기독교 대학이나 불교 대학이나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고 쓰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간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막 할 필요는 현재 이제는 없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몇 배수 뽑는지만 좀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배수를 뽑는다. 4배수. 그래서 그 4배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적 컷이 되는가 꼭 이런 거 고려한 다음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는 면접이 40%니까 그래서 면접을 잘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 학과는 없는데 약학과만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자세하게 볼 거라서 논술 전형 여기 논술 가이드북이 따로 있어가지고 요거 볼게요. 26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은 나오지 않았고 이거는 25학년도라서 실제 모집 인원이나 그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봤었었는데 모집 인원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학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학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인문계열에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랑 물리치료학과는 엄청 경쟁률이 높다. 네, 서울에 있는 4년제니까 아무래도 또 특수한 직군의 학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 네, 삼육대학교 논술고사 특징 여기도 마찬가지로 EBS 수능 왕성, 수능 특강 등의 EBS 수능역의 교재를 중심으로 네, 서술형 문학 난이도로 출제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6문제, 수학 6문제 받고 자연계열은 국어를 6문제 보고 수학을 9문제 봤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책도 지정을 해줬어요. 그죠? 내가 공부해야 될 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2026학년도도 그 논술 100%로 했다라는 거 굳이 이거를 막 바꿔서 다른 영역까지 넓혀서 하라고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약수령 논술 생각하시는 분들은 EBS 수능 지금 특강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25학년도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1000점 만점 논술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 한계 영역이 3이다. 가천대도 3이잖아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천대랑 네, 여기가 지금 최저 3이 같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딱 세 과목 공부하면은 약수령 논술 준비하면서 영어로 최저를 맞추면서 대학교 대비까지 하는 거니까 대학교 가서 영어 공부까지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공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합격 가능성이 뭐 많다 나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뭐 성적은 전혀 의미가 없죠. 전혀 의미가 없어졌고 선발로서 자 우리 결과 분석을 조금 보는 건 좋겠다. 네, 여기 보시면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인원이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과 응시율까지 있는데 일단 이건 시험 보러 온 애들이 절반은 정도 좀 넘게 오네요. 그죠? 응시율이 50%대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평균을 하면 뭐 60%라고 봅시다. 60%가 보는데 그 중에 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인원들이 있다. 210명에 60%면 얼마입니까? 120명이 오는데 120명 중에 30명 정도는 못 맞춰서 90명 90명 중에 7명 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저렇게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응시율과 수능 최저 위충족을 봤을 때 실제 경쟁률 이렇게 되니까 접수된 경쟁률 보고서 너무 기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저가 올해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논술 100%라고 해서 이게 최저를 못 맞추는 실제 경쟁률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논술우수 정의 보니까 수능 직후 주말에 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 경쟁률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염두에 뒀을 때는 경쟁률이 접수된 경쟁률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호나 물리는 특수학과니까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죠?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로 여기를 고려하는 거는 완전 하라고 할 수가 없죠.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개수 몇 개 맞췄냐? 평균이 10개더라. 평균이 10개. 그럼 내가 10개 맞추면은 지금은 뭐 성적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럼 10개가 평균이면 11개를 맞춰야 어느 학과든지 합격할 수가 있겠구나. 그죠? 근데 최고가 요렇다라는 것은 그죠? 11개 맞으면 네, 어디든 어느 학과든 갈 수 있는 거고 12개면 짱짱짱 하고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내신은 이제 안 보니까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친구들의 내신 등급대가 요랬다. 그죠? 근데 내신은 이렇게 해도 더 안 봐주니 30% 들어가던 것마저 들어가서 4등급 친구들 했었으니까 30%가 없으면은 5, 6등급 친구들도 전혀 불리함 없이 15문제 중에 15문제 중에 12문제 맞추는 걸 노려서 가는 거는 뭐 가천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약수령 논술로 어차피 도전하는 5, 6등급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불확실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최저도 불확실해. 그리고 수능 날까지 내가 영어가 3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확실해. 이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준비를 하고 약수령 논술 정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가능한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풀고 있다면은 그걸로 시험 대비도 하고 하면은 그 난이도의 문제를 계속 풀고 공부하는 거니까 약수령 논술 준비가 되겠지만 내가 최저를 맞추기 위한 영어 공부라든지 수원 수투 복습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원서 쓰고 돈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약수령 논술을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 네 최저를 맞추면 이렇게 그 실제 경쟁률이 엄청 떨어지더라. 그럼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같은 3등급으로 보는 가천대도
접수된 경쟁률 대비 실제 경쟁률은 네,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 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안 오진 않을 것 같고 네, 가천대가 마지막 희망이니까 그렇긴 한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이 자격 자체가 안 된 친구들이 이 정도 비율은 되지 않을까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여기는 또 인서울이잖아요. 어쨌든 가천대는 인서울은 아니고 네, 그거 생각을 하면은 최저를 생각보다 맞추는 게 학생들이 산 맞추는 게 어려운 친구들 그런 공부를 안 했고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준비를 안 했고 그냥 내 내신에서 쓸 수 있네 도전해 볼 수 있네 약수령 논술 해봐야겠다 하고선 약수령 논술 공부는 했는데 최저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격 자체가 박탈당하는 자격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됐었던 돈만 내고 게임엔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빨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2학년 끝나고서 객관적으로 내 성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내가 쓸 수 없는 대학교, 내 현재 내신으로 지원할 수 없는 대학교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할 것인가를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과가 무조건 달라집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전략도 없이 하면 내신도 그대로일 거고 모의고사 성적도 그대로일 거고 그러면 내 수능 점수는 좀 더 낮아질 거고 약수령 논술은 공부했지만 최저를 못 맞추면은 엄청 높은 경쟁률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고 그죠. 높은 경쟁률 학교들만 써야 되고 고만고만한 그 비슷한 내신 등급 받은 친구들끼리 하는 거니까 내신에 유불리도 없고 네 하니까 뭐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어쨌든 그 최저를 맞추면은 이렇게 경쟁률 실제 경쟁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더 우리가 가고 싶었던 못 가던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발 그런 계획을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로 쓰는 대학교들 중에 정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부를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들도 약수령 논술을 본다. 그래서 거기에 약수령 논술의 함정은 여러분들이 정시 공부를 안 하고 약수령 논술로 대학을 가느냐와 약수령 논술을 안 하고 정시를 공부해서 정시로도 그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런 차이점이기 때문에 내가 수시에 원서료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차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 정시가 현재로 받을 수 있는 컷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내신 받을 수 있는 것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네, 어느 선택지를 갖고 준비를 할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제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오늘도 또 역시나 샬라샬라샬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합격한 12문제 그래서 12문제 내가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올라와 있고 해설도 올라와 있으니까 풀어보고 내가 채점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 네. 그래서 보면은 수능 특강 문학 비문학에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쪽수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그 지문도 페이지 찾아보셔서 지문도 혹시 변형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이 그 EBS가 어쨌든 학교에서도 교재로 쓰고 수능에도 반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EBS 변형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고서도 많이 풀 수가 있다. 물론 돈 주고 유료 결제를 해서도 풀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 준비를 혹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학원에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네, 가서 강좌를 못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EBS 강좌를 들으면서 강좌를 듣고 그 문제들 변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준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약수령 논술에도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으니 그래서 그 최저를 고려한 네, 영어 공부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세 과목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전할 의향이 없다면 이런 영상을 보지도 않으셨겠지만 도전할 의향이 있다면 그 도전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등급과 필요한 과목을 고려를 해서 약수령 논술이냐 인문수리 논술이냐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나는 내신 공부냐 정시 공부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해야만 하는가를 고민하셔서 제발 3학년 남은 학기 생활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상담을 오면은 풀어보라고 하는데 펼치자마자 안 되겠어요 하고 덮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수학 수원 수투가 돼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게 유리한 출발점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원 수투가 안 돼 있으면 불리한 거예요. 국어는 어떻게 보면 다 읽고 풀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 수원 수투의 상태도 약수령 논술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 할 거다 그러면 수원 수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수원 수투 3학년 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수원 수투 계속 미루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름방학 때 학기 끝나서 이제 좀 쉬고 대학교 어디 써야 되나 담임선생님 상담 기다리고 그리고서 여름이 끝났어. 계약을 했어. 담임선생님 상담했어. 다음 주 원서 접수야. 어떻게 할 거예요? 수원수투. 그죠? 그럼 수원수투가 필요하다는 걸 제발 빨리 알아서 수원수투를 혼자 지금부터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하든 학원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공부를 하든 그럼 수원수투를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점수를 잘 받을 거냐? 수능 점수를 잘 받을 거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있다면 학원에 그죠? 학원 선생님께 제발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쩔 수 없잖아요. 동네 학원에서 저도 동네 학원이니까 동네 입시 컨설팅이잖아요. 동네 학원에서는 학생이 다녀. 그러면 방학 때 뭘 해요? 그 다음 학기 하는 걸 하잖아요. 수원수투는 고2 때 끝났어. 근데 고3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할 거 미적 기하든 확통이든 하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하잖아요. 해달라고 안 하면 안 한다고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대부분 학원들을 떠나기 때문에 정시 안 하기 때문에 해줄 일이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안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논술을 안 하는 학원이라면 그리고 입시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따로 안 갖고 계신 학원이라면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본인 수업 준비하셔서 학생들 교과서에 맞춰서 하는 부교재에 맞춰서 그 수업 준비해서 수업하시기도 바쁜데 입시 공부까지 해서 여러분들 약수령 논술에 맞춰서 대입 전략도 짜주고 하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비용 이상의 것을 과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분도 영혼을 갈아 넣어서 수업을 여러분들 질을 높이게 준비하고 있는데 입시 컨설팅까지 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건 현실적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맡은 수업과 하시는 역할까지 최선을 다하면 됐지 이렇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걸 해주는 다른 학원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나 아니면 외부를 인턴을 불러서 진행을 한다거나 하든지 이런 게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뭐 공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없으면 들을 기회가 없고 내가 안 찾아보면 못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서 알고 계셔야 아이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대학 갈 건데 학원 선생님 공부 안 했다고 안 알렸다고 탓할 수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뭐 성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쓰라고 했는데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대학을 안 떨어지고 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이 학교 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잘못된 틀린 선택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또 다른 안정적인 선택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학원에서는 여러분들 내신 성적을 위한 안정적인 선택지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제발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4에서 6, 7등급 여러분들 제발 이런 영상을 이 친구들의 부모님이라도 제발 영상을 보시고 제발 보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있으니 한 번 있는데 그 한 번 있는 거를 부모님이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최소 한 번은 있어야 아이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부모님들도 다시 고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저랑 만나서 입시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무료 입시 상담도 신청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어제 영상에 논술 파이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논술을 준비해 보실 분들 계시다면 지금 생각으로는 평일반 주말반에서 두 반이 목표인데 인원이 뭐 안 차면 한 반만 해도 되고 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육대학교 논술 전형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로만 순수하게 보는데 최저가 하나 있다. 가천대랑 똑같이 3 하나. 그리고 합격한 문제가 12문제다. 12문제 목표로 내가 공부해서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객관적으로 보고 스타트 하셔야 되고 수원수투가 시험범위니까 내가 수원수투를 지금부터 해야 유리한 위치에서 가을에 시작을 깊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